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투데이 오늘은 김인실 대리사입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지나버린 2024년의 절반, 어느덧 우리 곁에 찾아온 6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푸르름과 예전 여름 온도를 되찾은 한 주이기도 하죠. 언젠가라는 의미가 새삼스럽게 떠오르는 6월 말입니다. 언젠가라는 말은 미래의 어느 날이고 또 과거의 어느 날을 표현할 때 흔히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가본 적이 있네 라는 말처럼 지나간 과거를 서둘러 마무리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언젠가 무엇인가 하겠지라는 단어처럼 현실에서 미루어 놓고 싶을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미래의 어느 시점으로 미뤄버린 언제인가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두고두고 후회할 일을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로 미뤄놓았던 모든 일과 나와의 약속을 기억하는 실천해야 하는 그날. 오늘은 그 모든 것들과 무슨 일을 하기에 적당한 그런 좋은 주말입니다. 좋은 주말을 함께하는 여기는 김인실 대리사의 투데이 오늘은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글은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서 준비했습니다. 역사는 칭찬이라는 마법이 보여주는 놀라운 예시로 가득합니다. 문학계를 들여다봐도 그러합니다. 여러 해 전에 런던에 작가가 되고 싶은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그에게 불리해 보였습니다. 정규 교육은 고작 4년밖에 받지 못했고 아버지는 빚을 갚지 못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바람에 굶주림에 고통받는 날이 많았습니다. 결국 그는 쥐가 득실거리는 창고에서 구두약병에 상표를 붙이는 일을 하게 되었고, 밤에는 런던 빈민가에 있는 2명의 불황아와 음침한 다락방에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자기 재능에 자신이 없었던 이 젊은이는 비웃음을 사지 않기 위해 한밤중에 몰래 나와 자기가 쓴 첫 번째 원고를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보내는 원고마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고 하나가 채택되었습니다. 사실 그 작품으로 한 푼도 벌지는 못했지만 한 편집자가 그를 칭찬했습니다. 그 편집자는 그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인정을 받은 젊은이가 너무 기쁜 나머지 눈물을 흘리며 거리를 배회했습니다. 젊은이가 첫 작품을 통해 받은 칭찬과 인정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었습니다. 만약 그때 얻은 용기가 아니었다면 그는 쥐가 득실되는 공장에서 평생을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 소년의 이름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바로 영국의 소설가인 찰스 디킨스입니다. 50년 전 런던의 한 포목점에서 점원으로 일하던 또 다른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게를 청소하고 하루에 14시간씩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단조로운 일이어서 소년은 그 일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2년이 지나자 소년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식사도 하지 않고 가정부로 일하고 있는 엄마에게 이야기를 하러 24km를 걸었습니다. 소년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엄마에게 사정을 하며 울며 그 가게에서 계속 일하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니던 학교의 교장 선생님에게 너무 괴로워 살고 싶지 않다는 내용의 절절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받은 교장 선생님은 소년에게 정말 똑똑하다며 칭찬을 했고 더 괜찮은 일자리가 어울린다며 그에게 교사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이 칭찬이 그 소년의 미래를 바꿨습니다. 영국 문학사에서 깊은 감동을 남겼습니다. 이후 소년은 77권의 책을 썼고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소년의 이름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바로 H.G. 웰스, 과학소설로 유명한 영국의 소설가입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관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과 내가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어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진 보물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이상의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 사람을 탈바꿈시킬 수 있습니다. 과장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심리학자이고 철학자였고 지금은 고인이 된 하버드 대학교의 윌리엄 제임스 교수의 명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의 절반 정도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일부만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 광범위하게 보자면 개개인은 자신의 한계에 훨씬 못 미치게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능력을 지녔지만 늘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늘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그들의 잠재 능력을 일깨우는 마법과 같은 능력일 것입니다.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분노하게 하지 않고 상대를 바꾸는 6번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을 아끼지 말아입니다. 아이나 남편이나 직원에게 어떤 일을 못해서 멍청하다고, 재능이 없다고, 또 엉망이라고 말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말하면 개선하고 싶은 모든 의욕을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대신에 반대 방법을 사용해 봅니다. 격려를 아끼지 않고 그 일이 하기 쉬운 것처럼 보이게 하고 상대방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아직 재능이 다 개발되지 않았을 뿐임을 여러분이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바로 로엘 토마스가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나는 최근에 토마스 부부와 주말을 함께 보냈습니다. 토요일 저녁, 그들은 타오르는 모닥불 앞에서 나에게 친선 브릿지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브릿지에 관해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 게임은 늘 나에겐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거든요. 아니, 테일, 어렵지 않아요. 로웰이 내게 말했습니다. 기억력과 판단력이 있으면 돼요. 기억력에 관한 글을 쓴 적도 있잖아요. 브릿지는 당신에게 식은 죽 먹기일 거예요. 당신에게 딱 맞는 게임이거든요. 그 말에 놀랍게도 나는 생전 처음 브릿지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게 재능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게임이 쉽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브릿지 게임 이야기를 하다 보니 미국의 유명한 브릿지 선수 보니 엘리 컬버슨이 생각이 납니다. 컬버슨은 한 젊은 여성이 자기에게 재능이 있다고 확신을 주지 않았다면 브릿지를 직업으로 삼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컬버슨이 미국에 왔을 때 철학과 사회학을 가르치려고 했지만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석탄을 팔아보려 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커피를 팔아보려 했지만 또 실패를 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브릿지 게임을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게임을 잘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질문을 너무 많이 했고 게임 후에 너무 많이 복귀하는 바람에 아무도 그와 게임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컬버스는 조세핀 딜런이라는 아름다운 브릿지 선생님을 만나 사랑에 빠졌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컬버슨이 그가 브릿지 게임 천재일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컬버슨은 그 격려 덕분에 브릿지 게임을 직업으로 삼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분노하게 하지 않고 상대방을 바꾸는 8번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격려하라입니다. 다음 주는 독립기념일 공휴일이 있죠. 언제나 바쁘고 더운 시절이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즐거운 공휴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크게 바라는 것에 매달리지 않고 지금 무엇인가 조금 부족한 듯 느껴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 필요한 요즘입니다.
이미 누리고 가진 것에 감사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과 원하는 것 사이의 차이가 다를지라도 만족하며 잘 지낼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행복의 출발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측보다 좀 더 얼어붙은 경기에 우리의 생활이 많이 위축되어 있지만 마음과 우리의 정신은 더욱 넓고 평온한 한 주이기를 바라봅니다.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김인실 대리사의 투데이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립니다. 행복 가득한 7월에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